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배당락일입니다. 어제 증권사 예상치로는 지수가 0.8%가량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매물들이 대거 쏟아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배당락 이후 약세를 보이는 코스피 2차 전지 수급으로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미증시를 좀 보시면 뚜렷하게 상승했었던 테마는 없지만 인텔이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3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면서 어제 인텔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 업종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쪽은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 계속 소외를 받았었던 업종이었죠. 2차 전지 관련주 쪽. 그래서 오늘도 좀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 흐름을 좀 봤었을 때는 큰 변동성을 가지진 않았어요. 물론 배당락 이후에 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또 악재가 될 만한 내용도 딱히 없었고, 악재가 될 만한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보합선 정도를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체감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보합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260 종목 상승 중에 지금 하락 종목이 640 종목, 650 종목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지수 상승 대비해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상승 종목이 약간 많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시장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로 투자하시는 종목들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락을 했었을 때 좀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에요. 예전에는 지수가 0.23% 정도 하락을 했다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야 2, 3% 정도인데, 요즘에는 종목들이 한번 좀 밀렸다 싶으면은 7, 8% 이상은 기본으로 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손절을 잡기도 뭐하고 좀 버티자니 손실이 커지는 좀 그런 좀 판단이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도 아마 이제 올해 정도 돼서 좀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또 실적 시즌 1월 달부터 슬슬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들, 기대감을 가지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말씀 좀 드렸고,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수급이 대부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되는 시장이긴 한데, 이런 시장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내일 정도 지나면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때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상승장이 되려면은 거래대금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금리가 인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감만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월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실적 시즌 돼서 1월 중순 이후에나 시장이 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600선을 좀 잘 지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아침 초반에 시세가 좀 상방으로 올라가나 싶었어요. 올라가나 싶었는데 바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시가 자리는 올라오면서 2600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아마 오후장 돼서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는 해줄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흐름을 나와줬거든요. 어제 역시도 이 박스권 자리를 좀 지지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2600선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600선 자리 구간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해주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1.2%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 봤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일부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지금 시장이 좀 체감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분봉으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아침 초반에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850포인트 자리는 여전히 좀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자리를 850자리를 말씀 좀 드렸었는데 845포인트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그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 매물이 좀 있을 구간입니다. 신고가 좀 돌파하려면은 이제 867포인트 요 자리를 일단 뚫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뚫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일단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일단은 뭐 1월 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이제 제조업 PMI 중국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중국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뭐 CES 2024라든지 JP 모건 헬스 컴포넌트 이런 쪽 굵직굵직한 이벤트로 인해서 일단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장이 뭐 오늘 내일은 좀 조용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내 중소형주를 보유하셔서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급하게 지금 대형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종목이 확실히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러면은 좀 보유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하락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인데요. 대형주와 2차전지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시장 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안에서 흐름이 괜찮게 보이는 호재들 나왔다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내년도 2차전지를 비롯한 지수 전망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로 포스코 엠텍이 한때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해 초반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그 시점이랑 또 비슷한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좀 포스코 계열사들이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봤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리튬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르헨티나 관계자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염으로 리튬 염으로 갖고 있는 포스코, 엠텍 이런 포스코 계열사들이 확실히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붙여서 추가적인 기사 내용이 나온 게 포스코 회장이 리튬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리튬 관련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한다, 이렇게 해서 국내 공급망이 좀 안정화된다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포스코홀딩스 쪽도 또 개별적인 이슈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작은 이슈들이 좀 더 있는데, 뭐, 요 정도만 말씀 좀 드려도 지금 포스코 계열사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가장 상승률이 좋은 건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들어갔다 좀 풀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 종목씩 좀 짧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서요. 3만원짜리 직전 고점이 전고점 구간, 뭐 3만원에서 조금 높은 구간인데, 이런 자리를 소화해주지 못했지만, 아마 충분히 오후장에는 상한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지속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포스코 쪽이 아니더라도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쪽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2차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충분히 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포스코 스텔리온, 이 종목도 좋은 19% 상승률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은, 일단 뭐 대장주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신다면은 포스코 엠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되죠. 1월 2일부터 이전 상장하게 되는데, 거기 때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적용이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전 상장 되면은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진짜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포스코 DX에 대한 부분만 좀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전 상장 됐었을 때 그 이후에 나올 만한 재료가 좀 딱히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엠텍은 오늘 상한가 들어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다음 고점, 지금 아까 말씀드린 3만 뭐 한 1,000원 부분이 될 수 있는데, 32,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부터 굉장히 좀 또, 이 앞선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갭 뜨면은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연속성을 좀 띄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그런 쪽이 아니라면은 거의 하루 반나절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이 나와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내일 한번 좀 갭상승으로 뜨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헨티나, 쪽에 좀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미래나노텍,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역시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에 이런 저항대 매물이 있는 구간들, 정고점 자리를 쉽게 잘 돌파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엔 이제 시총이 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아예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대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좀 연속성을 좀 띄면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런 거 좀 정고점 자리 구간에 왔었을 때는 차익 실현이 좀 자주 나오니까 그건 이제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오늘 10%대 정도 상승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아직 반등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반등할 자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리튬 관련주 쪽에서는 대장주로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엠텍 쪽을 차라리 지금 대형주 쪽을 노리는 게 낫다. 지금 이제 수급을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상승이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눌린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물려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뉴스 좀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는 게 있으면은 노란톡방에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 좀 보면서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 좀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2차전지 관련 좀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조금 여유 두고 2차전지 쪽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긴 흐름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내년까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잘 보시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엠텍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까지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요. 마리화나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용 대마인 햄프의 줄기가 노화 방지라든지 뭐 염증 예방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입증됐다는 소식 속에서 마리화나 관련주들 2달가량 만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연속성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가 우리바이오인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일단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4.8% 정도 상승 중인데, 대장주와 지금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바이오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역시나 또 차익 시장 좀 바로 나와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 내용은 상당히 좀 좋은데 저도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기사 내용상으로만 봤었을 땐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합법화돼서 의료용으로 쓰일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본다면은 좀 긴 흐름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단 뭐 미국에서라든지 미국에서도 일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마다 좀 법이 좀 달라서요. 이제 의료용 대마가 허용되는 이제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돼서 올라가야지만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됐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좀 있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대마를 합법화하거나 의료용으로 쓰기에는 아직 좀 시장이 좀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이슈가 좀 돼서 좀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는데 일단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와준다면은 뭐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오늘 이 정도 상승도 좀 꽤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차트적으로 일단 직접 고점까지 뚫었다는 거 괜찮아요. 요거는 차트적으로 면을 봤었을 때는 일단 안보 천장을 좀 뚫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지지가 좀 나온 이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오늘 굳이 이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 종목도 한번 급등 시세가 나온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횡보를 좀 했었거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좀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이 거의 한 2달 가까이, 2달 가까이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올라온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공략자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적으로만 좀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비중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가시기보다도 10% 이하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마 자체가 의료용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기간 조정 그리고 또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도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짚어볼 텐데요. 비만약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펩트론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비만약 시장 앞으로의 시장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펩트론을 일단 탑픽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기업은 이제 펩트론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비만 치료제가 꼭 비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금연이나 금주 뭐 이런 고혈압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뭐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게 GLP-1 이 성분 자체가 뭐 우리한테 좀 그런 좀 억제를 시키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된다면은 뭐 다른 약으로도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펩트론은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비만 치료제 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4만 원대 자리를 계속 못 넣고 있거든요. 또 4만 원대 자리를 한번 또 뚫어준다면 신고가도 가능하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저점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10,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대에서부터 거의 4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9월 달, 10월 달 좀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잘 버텨주면서 지금 3만 원대 약간 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요 가격대는 지지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노보노디스크도 역시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펩트론은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매수 타점도 또 지켜보고 있어요. 어제도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어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좀 하루 정도 좀 관망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또 갭 상승 이후에 좀 바로 상승이 좀 나와서 좀 놓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기회는 아직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보지는 않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몇 종목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펩트론에 비해서 반등이 좀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12,500원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위쪽으로 저항대가 지금 17,000원 정도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일단 올라갈 자리는 좀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조금 더 저도 거래 대금 터지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부터 좀 인벤티지랩하고 펩트론은 좀 많이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시총도 인벤티지랩이 좀 작아서 좀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장중에 좀 대응이 좀 잘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인벤티지랩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종목을 더 말씀 좀 드리면은 한미약품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한미약품도 계속 신고가 지금 자리 뚫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33만 원 자리를 계속 못 뚫다가 올해 못 뚫다가 결국 이제 연말 돼서 뚫어주는 모습인데 지금 당뇨병 치료제 쪽하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당뇨병 치료제를 전환해서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임상 3상이 좀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도 보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천천히 좀 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제약바이오들이 한번 이렇게 추세를 타게 되면 좀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27만 원 자리에서 저점을 좀 만들었고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좀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조정 없이 그냥 쫙 올라갔는데 아마 여기서도 아마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이 직전 저항대 자리 33만 원대 정도가 또 지지 라인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좀 나는 대형주 쪽으로 묵직한 종목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33만 원 정도 부분 내려왔을 때 한번 좀 보시고 일단 20일선 자리를 깨지는지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3만 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선 자리를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긴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서 일단 요거는 자주 말씀 좀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1대1 무상증자 좀 들어갔고요. 역시나 좀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아직 갈 자리는 많은 종목이에요. 이제 좀 오랫동안 횡보한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갭상도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제 하루 좀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좀 바로 이 음봉을 돕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좀 거래 대금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한 26,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 이 오랫동안 좀 지지를 해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세가 좀 더 나와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앞선 상승 섹터로 봤던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오늘 보면은 그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있어요. 어제만 보더라도 기관들이 9,700억대 순매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양도세 부분의 매도 물량 때문에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던 그런 좀 흐름입니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사실 개인들만 양도세 우려감이지 기관들은 항상 이 시기 때 바닥에서 물량을 좀 받아내고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린 이후에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쉽기도 하죠. 자, 어찌됐든 시장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기관들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다가 일부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패턴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시장이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미국 이제 대선 이슈가 점차 올라옵니다. 헤일리 후보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냥 조금 이슈화될 뿐이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하나 또 걸리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 얘기를 꺼낸 게 이 세제에 대한 부분들, 그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국내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제품을 팔아 만들 때 수출을 할 때 또 세금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세 부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시장인 것 같고요. 연말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들 체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이야기 오전 시그널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외국인과 기관 단기 차익 실현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보이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꾸준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엇갈린 수급 흐름 짚어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함께 들어오는 타이밍은 언제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함께 좀 들어오는 시장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올해 연말까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2,60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큰 움직임 자체가 좀 없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변동사항 없이 조금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이지만 강한 흐름도 아니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냥 연말 흘러가는 분위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이슈화될 것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선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새벽에 나왔었던 여러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막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6월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있을 건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2분기에 조금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분기는 좀 기대감이고요. 근데 주식이 항상
기대감에 먼저 가다 보니까 주가가 아마 굉장히 잘 움직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그랬지만 특히나 1월부터 시작되는 코스닥의 조금 상승 흐름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나 더 코스피의 흐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연말 들어서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현재 2,600포인트 부근인데 연말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에서 2,600포인트 그 고점이었었던 8월 고점이었던 자리 2,600 한 70포인트 부근까지 가면서 2,700 가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자면은 860포인트 부근인데요. 우선은 코스닥이 연초 기준으로 해서 900포인트대 안착하는 게 저는 가능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900 안착 거치면서 이제 다시 한번 7월 26일 956포인트 넘어가면서 1000포인트 넘어가는 그림,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코스피에서 오늘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 수량 자체가 그간에 들어왔던 수량 대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어제 들어왔던 거, 지난주 들어왔던 거 수량을 보시면은 그냥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구나. 제가 그간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일부를 또 수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많이 사고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11월부터 드렸는데요. 12월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연초에도 진행될 거고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요. 웬만한 악재 상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물량을 던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반복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오늘 좀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한 상승을 이끈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방금도 했는데 리튬 쪽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제 대본 드릴 때만이라도 안 그랬는데 바로 들어가 좀 버렸습니다. 리튬 이슈가 굉장히 커지면서요. 주가가 오랜만에 큰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간 많이 쉬었던 흐름이었는데요. 포스코 엠텍을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다 튀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튈까 여부가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을 주고 있고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좀 돌려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퓨처엠을 이제 엠텍을 봤을 때는 주가 방향성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죽어있던 거래량이 거의 한 5개월 만에 터진 부분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현재가 상황을 잠깐 보자면 100만 주 쌓여있는 부분도 꽤나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주가 방향성 자체가 아래로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의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보고 접근하시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조금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거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우선은 11월 고점 자리 오늘 돌파하는 모습은 아직 안 나왔지만 상한가 들어가서 내일이나 될 것 같긴 한데 이 자리가 거의 3만 원 자리인데요. 중요한 자리이고 그다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35,000원 갔다가 4만 원 자리입니다. 재밌게도 5,000원 단위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우선은 맥스로 보건대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 사이가 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켜보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신규 접근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상한가 풀렸네요. 다시 잠길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은 홀딩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이 앞으로의 추세상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연출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흐름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내일과 모레 좀 지켜보시면서 밀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짚어볼 텐데요. 12월 달에 상장을 해서 무서운 그 상승세를 보였고 또 어느 정도는 지금 또 고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시가로 매수하세요라고도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보시면 12월 21일 날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4.8% 하락 마감했고요. 그다음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었고 화요일 날 한 10% 가까운 하락 마감을 했어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쭉 가다가요. 약간 흔들리는 듯 하면서 빠지는데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느낌이 쌓였던 것은 어제부터 해서 어제 9%대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건 좋지가 않아요. 또 어제 빠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양도세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라인도 빠졌지만은 LS 머티리얼즈도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LS 머트나 에코프로 쪽이나 50억 이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주 중에. 그분들이 정리를 한 그림이 나온 거고요. 그 어제 빠진 충격 여파 때문에 오늘도 좀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의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가는지 여부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LS 머트 같은 경우는 1차 랠리는 끝났다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 라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요. 어젠 물론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전부터 해서 양도세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지난주부터 밀리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버텨주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라인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멈춘 것 같다.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가 압수수색을 좀 당한 소식도 있기는 한데 그런 염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일이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관들의 매도 보고서도 있었지만서도 버티는 모습이 10월 말부터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하락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추세부터 해서는 상승 그림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좀 추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우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60만 원짜리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60만 원짜리를 강하게 이탈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추세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LS 머트는 우선은 추세에 대한 1차적인 상승은 끝났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추이를 지켜오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앞두고 저희가 상장 당일에 시가 공략만이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이 천천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짚어드렸었는데 그 흐름대로 상장 이후에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추후 대응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삼성전자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도 가까워졌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매일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됐다. 이제 또 생각하시는 게 몇 퍼센트만 더 가면 이제 8만 원인데 빨리 가면 안 되나? 또 9만 원대 사실 이상 보여 계신 분들이 거의 없긴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8만 원대 많으신데요. 8만 원대 보여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수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거 7월 달, 8월 달, 9월 달 말씀드렸었던 게 무조건 올라올 거고 연말 내로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거래일 이제 내일 남았나요? 거의 8만 원대 움직임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잘 짚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나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되셨잖아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럼 수익 보고 나오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강조드렸었던 게 뭐였냐면 금리 인하만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금리 인하 진행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된과 동시에 나스닥은요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IT 기업들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요. 괴리올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상승폭 대비해서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정말 많이 갑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 3,000포인트 도달은커녕 2,600에서 싸우고 있고요. 다우가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상에 도달조차 하지 못하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 초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또 제가 예측해드리는 거예요. 틀린 적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예측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생기겠죠.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요. 하이닉스가 될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떻게 간다고요? 시장을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긴 해요. 근데 우선은 사실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전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 때 봤을 때 당연히 9만 전자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오고 10만 전자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증권가의 목표가 자체가 10만 전자를 얘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년 초가 되면요. 8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9만 원대 이상은 많은데 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많이 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을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종목 좀 볼게요. 소록스 좀 보고 갈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제가 어제부터 상한가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점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호가창에 지금 오늘 상한가가 3,090원인데 8,400만 주가 깔려 있어요. 많기도 많네요. 8,400만 주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자금이 좀 깔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대14 무상증자 이슈는 원체 큰 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를 완전 쪼그라뜨립니다.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179억 기준으로 상한가 어제 한번 간 거고 오늘 다시 또 상한가를 간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총이 302억이 됐어요. 300억이에요. 시총이 오늘 상한가 가도 아직 멀었습니다. 내일도 상한가를 갈 거예요. 네, 갈 거고요. 다음 주에 새해가 돼서도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내일은 방송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짧게나마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가끔씩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같이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소록스는 제가 내일 없더라도 얘기를 안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요.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새해 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마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한다면은 네,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단 한 주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투자하신 금액의 15분의 1만큼의 네, 현금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상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간 그림이 나올 건데요.
계속 올라가서 그 수량만큼 약 7% 되겠죠. 그 수량만큼으로 최대한 맥스 수익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1월 26일 날 주식을 받으실 텐데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1월 24일 날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가능한 한 원금을 지키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제가 차차 도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방송 보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가량일 때부터 저희가 이 하반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체제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두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상한가 랠리를 달려갈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주셨던 소록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측했던 그 흐름대로 짚히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통할까요? 사실 이제 뭐 연말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특별한 전략은 없어요. 그냥 계시면 돼요. 뭐 없습니다. 뭐 해돋이 보러 가실 생각하시면 되고 연휴니까 여행 가실 분들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냥 11월부터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는 시장이에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연초부터 해서 랠리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금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 연준에서 풀어낼 건지가 굉장히 핵심일 건데 아무래도 1월부터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문에 일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는 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경선 후보 뽑히고 난 이후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금리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이후는 돼야 뭐 4월은 돼야 진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게 시장에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2달 동안 미국 대통령 경선 이슈가 있으니까 시끄럽긴 할 건데 뭐 헤일리 후보가 조금 떠오르긴 합니다만 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보다는 헤일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했을 때 앞선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공화당 경선 후보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 자체가 1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이 부분이 또 그냥 이슈화일 뿐이지 자연스럽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는 그림에서 부통령이 되고 그다음 대선 후보로서 헤일리 후보가 뜨지 않을까 해서 5년 뒤겠죠? 5년 뒤를 좀 기대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우선은 뭐 당장에 시장에 영향 주는 거 없으니까 이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과연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낼 건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그와 별도로 또 외인과 기관들은 최근 시장에서 오늘 뭐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이 괜찮은 거예요. 오늘 매도한다고 해서 이거 별론데라고 보실 거 없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 매수한 물량 4조 8천억이고요. 11월 1일부터 살펴본다면 기관들 매수 물량이요. 7조 3천억이고요. 11월 1일부터 시장 움직였잖아요. 외인들은요. 4조 9천억 매수해요. 개인들만 거의 12조 가까운 물량 자체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어느 시점에 맞춰가지고 떨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지만 단기적인 출렁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아요. 당장은 아니고 꾸준하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패턴이랄까 롤링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매수 대응하고 팔고 다시 그날 또 다시 잡고 레버리지 통해 다시 잡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이거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 자체가 점차 늘어나는지 여부 코스피 쪽에서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는다. 거래 대금이 평상시보다 평균치 자체가 많이 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뉴스거리 나온다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고 움직이는구나.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은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2년은 주식시장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거래 대금이 받쳐주는지 두 가지 여부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꿀팁으로 알려주셨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 섹터로 포스코 계열사와 리튬, 마리화나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후 장에서도 역시나 추세 상승은 계속된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